첫 번째 문장부터 해보시죠. We cannot be too careful about our health. 우리는 우리 건강을 건강을 걱정하는 게 지나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걱정해도 지나치지 아니면 않는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예, 예, 이 부정어가 수량 표현이 오게 되면은 수량 표현만 부정하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지나칠 수, 투가 이거 지나치게 뭐 이런 뜻일까요? 지나칠 수 없다. 그 나머지는 다 이제 긍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칠 수 없다. 예, 원리를 아니까 예, 예, 이런 전형적인 상투적인 표현 아니고 예. 응용된 표현도 이제 뭐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He is young. It is true, but he is wise. 그는 젊다. 사, 사실은 그러나 그는 현명하다. 그래서 it is true가 왜 왔을까요? 영을 강조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예, 이 양쪽으로 콤마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삽입절이란 뜻이에요. 예, 삽입절을 처리할 때는 규칙이 있어요. 삽입절을 일단 맨 앞으로 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it is true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됐다 하나 써주고 그 삽입절을 빼 나머지를 다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He is young, but he is wise. 그 it라는 것이 이 that 이하를 가리켜요. 예, 그런 젊지만 현명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삽입절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석 가능해요. 규칙이기 때문에 익혀두셔야죠. 그 다음에 I thank you for taking the trouble to reply.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문제에 응답한 것에 대해서 reply가 품사가 뭘까요? 문장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 단어를 품사로 일단 분석하면은 예, 의외로 쉽게 그 단서가 발견되거든요. 예, reply는 품사가 뭘까요? 앞에 to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to가 만약에 투부정사 있거나 to면은 reply는 동사가 되겠죠. 예, 하지만 reply라는 말이 그 명사도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명사가 있나? 만약에 to가 전치사라면 명사도 가능은 하겠죠. 네, 한번 찾아보죠. reply 명사가 있나? 예, 유감스럽게도 있네요. 이 대답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 갈림길이 두 가지인데 어느 쪽 같아요? 만약에 이게 명사면 어떻게 될까요? 전명구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명사를 꾸며주거나 예, 예, 아니면 ing를 떼면 동사가 되죠. take가. 예, take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죠. 예, 근데 두 가지 언어 분석도 매끄럽지가 않아요. 답변에 대한 뭐 문제를 받아주셔서 좀 이상하잖아요. 예, 답변으로 받아들이다 좀 이상하죠.
문제를 답변으로 받아들이다. 그래서 명사로 분석하면 의미상으로 어색해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해주셔야 돼요. 투부정사 하면 용법을 떠올려야죠. 세 가지. 그 중에 뭘까요? 빨리 모르겠네. 이 트러블을 꾸며주는 형용사용법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수고를 가져주셔서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트러블이 수고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트러블이 뭐 문제라는 뜻도 문제, 있지만 수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아는 단어라도 자꾸 찾아봐야 돼요. 트러블. take the trouble to 해가지고 많이 쓰여요. 뭐만 수고를 하다 이런 식으로요. 명사를 찾아봐야 되겠죠? 문제, 골칫거리, 병, 공경, 불안, 야단, 수고, 패 여기 있네요. 예, 투부정사로 많이 쓰인다. 여기 패턴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패턴이 이 수많은 뜻 가운데 물론 의미상으로 뜻을 골라낼 수도 있지만 요런 문제나 곤란이라고 쓸 때는 주로 뭐하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유들한 전치사가 어울린다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일단은 걸러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전을 찾는 요령이죠.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뭐뭐하는 수고 이런 뜻이에요. 여기 투 썸바디 이렇게 되네. 이게 투부정사 아니네요, 여기가. 네, 투부정사가 아니네요. 어쨌든 수고예요. take the trouble to do. 뭐뭐하는 수고를 갖다. 투부정사는 미실현 표현한다고 했는데 미실현이 아니죠. 그죠? 응답하는 수고를 가졌으면 이미 응답한 거 아니에요. 이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수부를 하셔야 돼요. 투부정사가 미실현인데 왜 여기서 실현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판적으로 제 강의를 듣게 돼요. 네. 예, 무조건 제 말씀이 뭐 하느님 말씀도 아니고 또 앞에 설명한 것이 100% 완벽한 이론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투부정사를 쓴 이유는 제 추측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응답하는 수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미실현 의미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굳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니까요. 그게 응답하지 않은 건 미실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고자 하는 수고를 하셔주셨어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taking은 품사 뭘까요? 동명사. 동명사죠. 인상이 조는 뭘까요? 앞에 있는 유가 되겠죠. 네. 원칙적으로 유어라고 써줘야 되겠지만 이 동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에 유에 관한 정보가 목적으로 이미 있죠. 그래서 유어를 생략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요. This sweet wine is intended to be drunk at the meal. 이 향긋한 와인은 식사 후에 마시도록 의도되었다 이런 얘기죠. 스윗 와인은 보통 백포도주라고 많이 번역하죠. 예. 적포도주는 달콤하지 않죠. 백포도주. 이 백포도주는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The letter is being written by him. 그 편지는 그에 의해서
기록되어져서 이것도 분석을 하셔야죠. is하고 ing니까 뭐예요? 이 두 가지만 뽑아내면 진행형이죠. 네, 비동사 pp니까 뭐예요? 수동태, 진행 수동태예요. 두 가지 결합하면 되죠. 그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동사가 뭐죠? 그래서 written, written이고요. 네, 그리고 조동사 몇 개 있어요? 앞에 네, 두 개가 있네요. 최대한 네 개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첫 번째 is는 이 ing를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행의 조동사고요. ing를 떼면은 비동사 pp가 나오죠. 네, 이 b는 수동의 조동사고요.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한 형태가 나오면 분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숙달의 문제예요. 숙달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It's yours for the asking. 참고로요. 예, 만약에 이 taking, 앞에 taking이 동명사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분사라면 의상의 주어가 뭐가 돼야 돼요? 한번 주절이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 asking은 분사 뭘까요? 앞에 더가 있는 거로 봐서 동명사고요. 그래서 for the asking은 요구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요구만 하면. 예, 요청만 하면 이런 얘기인데 누가 요청하는 걸까요? 그것은 너희 것이다. 요구만 하면. 이게 동명사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가 이뜨잖아요. 예, 이뜨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유어지라고 했으니까 니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이 더라는 건 유어라는 의미와 같아요. 예, 이게 더가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요청만 하면 너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동명사일 때는 이렇게 의상의 주어를 더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생략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맥상 찾아놓으면 돼요. 이거는 if, ask라고 굳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절을 표시해야 되고, 그러면 접속사 넣어줘야 되죠. 주어 동사 맞춰줘야 되죠. 이렇게 절로 표현하면 영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하지만 동명사로 표현하면 마음대로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죠. 일일이 넣어줘야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동명사구를 사용하면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하고 그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동명사를 많이 표현하면 문장을 짧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은 문맥을 통해서 채워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대화할 때 주어 없으면 문맥을 통해서 채워넣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구를 적절히 섞어서 문장을 만들어버리면 주어를 반복하지 않고도 문장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이요. We cannot know too much about the language we speak every day of our lives. 우리는 많이 알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우리 매일상에서 말하는 언어에 대해서 예. 많이 알 수 없다. 방금 그건 직역이 아니거든요. 왜 직역이 아닐까요? 직역이 아닌 이유는 직역이 뭐라고 했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한 단어도 빼지 말고 한 단어도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직역이에요. 근데 방금 to를 빼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걸 놓치는 거죠.
한 단어도 놓치지 마세요. 예, F2가 왜 없을까요? 그 문장을 읽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읽는 건 피할 수 없거든요. 예, 하지만은 그 예측이 오역을 부를 수 있는 가능을 초래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능한 한 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독교인인데 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봐요, 가정에서. 그럼 그 글을 읽을 때만큼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네 생각이 옳다.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역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예. 일종의 그 방법론적인 선택이죠. 투가 왜 왔을까요? 그 머치를 부정하기 위해서 뭔가 시간. 아니죠. 이 투는 캔납의 부정에 초점이에요. 캔납도 기억 안 나십니까? 방금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의도한 거하고 정반대로 해석하셨어요. 이 예, 사람이 의도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지나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 많이 예, 알아도 나쁘지 않다, 좋다,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케나투용법이죠. 예, 해석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아니라 물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자가 의도한 경우가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예, 물론 부분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는 있지만 정반대로 해석하는 건 큰 문제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 앞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가정법이에요. 예, 가정법은 잘못 읽으시면 정반대로 해석하게 돼요. 네. 그래서 해볼까요? Most of us, it is true, can get along fairly well without knowing very much about our language and without ever taking the trouble to open up all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우리 it is true가 중간에 껴 있으니까 앞으로 네, 빼야 앞으로 빼야죠. 이 주로 대한 다음에 전부 다 한 다음에 그거 사실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 중 대부분이 예, 우리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예. 많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엔드는 앞에 위대하다 뒤에 위대. 그죠 위다웃 위다 두 개 연결해 주겠죠. 예. 뒤에 위다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여기서 볼륨이 그냥 책. 한 권, 두 권 할 때 그 볼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조금 이따 저 왜 볼륨이 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옥스포드 영어 사전 한 권을 한 권은 굳이 열어보지 않고도 열어보는 수고를 갖지 않고도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고도 그 다음에 get along은 잘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꽤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뜻이죠. 또 볼륨 하게 되면 뭐 부피라는 뜻을 많이 알고 있죠. 네. 볼륨의 어원을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런 뜻이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볼륨은 여기 VOLU가 있죠. 예. 이게 V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발브라는 건 회전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U하고 V가 사실은 같은 철자예요. 그 라틴어에는 글자가 24글자밖에 없거든요. 알파벳이. 그러니까 영어하고 똑같은데 영어 중에서 I하고
V가, 아니, J하고 V가 없어요. 근데 J하고 V라는 발음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J와 V 발음은 있었는데, 이거를 I하고 U가 대신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라틴어 글 보다 보면 이하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하손이 아니고요. I가 J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제이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I가 모음 앞에 있으면은 J로 발음해라. 그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자는 I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I로 발음하기도 하고 J로 발음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J라는 철자가 도입이 됐어요. V라는 철자도 마찬가지예요. V라는 철자도 V가 아니구나. U라는 철자가 원래 있었죠. U. U라는 철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V로 읽히기도 하고 U라는 발음을 읽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U가 이제 나중에 V라는 철자가 발음은 다른데 위치에 따라서 발음을 달리하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J라나 V라는 철자가 등장했고요. V하고 U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발버라고 들어보셨죠? 회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발브가. 그래서 원래 의미가 이제 리발브 하면은 회전하다는 뜻이고요. 리발루션 하면 이제 역사가 가는 걸 반쪽으로 바꾼다 해가지고 혁명이라는 뜻도 된 거죠. 볼륨은 원래 이게 돌리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오늘날의 책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건 종이가 등장한 이후이고요. 그 이전에는 양피지라는 거에 썼잖아요.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돌돌돌 말아야 돼요. 우리 상소문 있죠? 상소문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아 두루마리였어요. 원래는 책의 형태가. 그래서 이게 돌돌돌 말려 있는 거 턴을 돌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돌돌돌 말려 있는 책 한 권을 볼륨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꽤 컸죠.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려면 그 양피지가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볼륨이 부피란 뜻도 생겼어요. 나중에. 소리의 크기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볼륨을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 한 권이고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라는 것이 제가 그 영문과 다닐 때 그 과 사무실에 이 사전이 있었거든요. 이게 33권짜리예요. 네, 백과 사전만한 크기의 책이 33권이에요. 당시에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의 모든 역사를 다 서술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원전 700년 경에는 어떤 문서에 이거는 이런 뜻으로 나와 있다 하고 예문도 나와 있고요. 단어 역사사전이나 영어 역사사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주 방대한 서적이고요. 대단한 책인데 이 33권이나 되는 거를 찾아보려면 곤욕이죠. A가 어디 있는지 J로 시작하면 J가 어디로 시작하는데 권수부터 먼저 찾아야 되니까요. 예. 이게 CD로 요즘에 나왔고요. 불법계 CD를 예전에 제가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일단은 고차도 많이 있고요. 또 좀 옛날에 쓰여진 사전이라 가지고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단어 사전 찾는데 또 그 단어를 또 찾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반복돼서 자주 들여다보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사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But knowledge is power. 그러나 지식은 힘이다. The power of a rightly chosen words is very great, whether those words are intended to inform, to entertain, or to move. 올바르게 선택된 단어의 힘은 매우 크다. 그 단어들이
inform 정보, 뭐 알리다? 알리다, 예, 알려주다 뭐 이런 얘기. 정보를 제공하다 정도 하면 되겠어요. 정보를 제공하기 하기 위해서거나 위하거나, 놀이, 엔터테인은 즐겁게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나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오- 옮기기 위해서, 이거는 move가 음, 옮기다는 뜻도 있는데요. 예전 그런 뜻은 좀 이상하죠? 예, 감동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다 해가지고요. 네, 찾아보죠. 동사에서 움직이다. 예, 가슴이 뭉클하게 만들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예, 감동시키기 위해서건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 뭔가를, 올바르게 선택된 단어의 힘은 매우 크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English is rapidly becoming a cosmopolitan means of communication, and it is now being studied by numerous well-trained investigators in both sides of the Atlantic. 영어는 통, 대, 대화의 코스모폴리탄, 코스모폴리탄이 무슨 뜻일까요? 코스모스가 무슨 뜻이죠? 우주죠. 우주죠. 폴리탄은 이게 폴리스 해가지고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뜻으로 옮기면 되겠어요. 음, 뭐 전 직역한다면 세계적인, 뭐 전 우주적인 뭐 이런 뜻인데. 네, 아직 우주로 흑백은 안 됐으니까 예. 지구가 좀 다르군요. 전 세계적인 대화 수단으로, 대화 수단, 빠르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요. 애틀랜틱이 애틀랜틱이 애틀란틱이 무슨 뭐였지? 뜻이죠? 찾아보시죠. 음, 입력해 오세요 여기서. 음.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 대서양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래서 뒤에 오션이라는 공대명사가 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오션을 빼도 뒤 애틀란틱이라만 해도 사람들은 이 대서양에 대해서 다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오션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을 하게 돼요. 예, IC로 끝나니까 형용사예요. 예, 대서양이 양쪽에서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이 정도 의미겠죠. 예. 이스라엘 남쪽에서 유머러스가 많은 네, 누머러스 수많은 친구, 잘 훈련된 조사관들? 인베스티게이터는 조사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죠.
서간, 조사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없네요. 동아칠판 눌러보세요. 연구자도 있죠. 예. 연구자들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잘 훈련된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연구되고 있다. 있는 중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 is highly exhilarating to contemplate the progress made in the study of English up to now. Exhilarating. 이그질러레이링, 이것이 이제 이게 힐러리란 말에서 나왔어요. 힐러리란 말 들어보셨죠? 신나는 흥겨운 거고.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선 여자가 힐러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그질러레이링은 아주 기분 좋은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네요. 아주 신나는 이렇게 돼 있네요. 힐러리란 말이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네. 어원상으로 보면 아주 신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투이하면 contemplate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컨템플레이트 뭐 심사숙고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죠. 컨템플레이 같은 단어는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하다는 단어가 영어에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뉘앙스에서 쓰는 건지는 네. 한국어 사전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예. 영영 사전을 일단 보시면 더 좋아요. 케임브리지 한번 볼게요. 그 단어에 따라서 영한 사전을 보는 게 좋은 게 있고 영영 사전을 보는 게 있어요. 해볼까요? To spend time considering a possible future action to consider one particular thing for a long time.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게 오랫동안 특정한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 진지하게 고민하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이런 것들은 영영 사전이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이게 생각하다가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런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뉘앙스라든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은 영영 사전을 참고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볼까요, 그럼? 네. 지금까지 영어 연구에서 예. 이루어진 예, 진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예, 그렇죠. 예, 이트가 가리키는 건 투이하죠. 네. 가주어 진전이고 투이하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다는 얘기죠. 영어 사용자 입장에서 즐거울지도 모르겠지만 영어를 배워야 우리 입장에서 죽을 맛이죠. 영어라는 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가 아니라서 제가 영어를 전공은 했지만 정말로 젖 같은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하면. 네, 어떤 언어든 모국어 화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언어가 제일 편하고 쉬워요.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러시아어 모국어 화자들은 러시아가 제일 쉽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서 접근할 때 더 쉽고 어려운 언어는 좀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독일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접근해서 익히기에 영어보다 훨씬 수월해요. 근데 영어는 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체계가 없어요. 체계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뭐 체계가 그 안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기브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포기하다는 뜻인데 이게 왜 포기하다는 뜻이 되는지 설명을 못해요, 이 사람들.
네. 음, 그리고 하나의 수거를 보면 굉장히 뜻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왜 그런 뜻이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음, 그 책도 없고 사전도 거의 없어요. 네.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게 참 곤욕이죠, 사실은. 예. 예. 제가 만약에 영어 학자라면, 네. 그런, 그게 왜 그런 뜻이 되는지를 분석하고, 네. 그런 거를 이제 사전으로 편찬하고 이럴 것 같아요. 네. 또는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으면 역사적인 어원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이런 음, 것까지 다 표현을 하고 써놓고 또 이 말이 이런 상황에서 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예까지 드는 거죠. 전형적인 음, 예를. 네. 그런 식으로까지 해야 외국어를 익히는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이 로레링 여기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신난을인데 영어에 신난이라는 단어가 한두 단어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주로 어떤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학자들이 주로 많이 쓴다. 음, 라든가 또는 뭐 어떤 상황에서 주로 많이 쓴다.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어서 네. 영어를 원어민처럼 이렇게 구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정보가 예. 없으면. 그다음에 구글 That 같은 also, 데서 예. 나한테 그런 일을 맡기면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정말 뭐 베트남어 사전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걸 봐서 사전에 상당히 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여전히 좀 제가 보기엔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요. 네. 해볼까요? 그 다음에 That assertion too often repeated that Englishmen are not really interested in their own language is no longer valid. 여기서는 is 뭐 이런 거 is가 예, 본동사죠. 동사가 예, 예, 되겠네. 그렇죠. 동사를 일단 묶어보면요. 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이건 동사가 아니죠. 과거분사죠. 뒤에 이게 동사, 네. 본동사라면 뒤에 목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주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접사가 있네요. 그죠? 네. 이건 요 대트부터 여기까지는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럼 주제 동사는 이지밖에 없는 거죠. 해석하면 잉글리시맨은 여기서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봐요. 영국 사람이라고 하면 되죠. 뭐. 아, 영어를 쓰는 사람은 잉글리시 스피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잉글리시 매니아고는 안 해요. 네. 영국 사람은 그들 자신의 언어에 관심이, 관심이 전혀 없다? 전혀 not,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전혀란 말이 여기 실제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들의 언어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정도 옮기면 되겠어요. really가 정말로 그렇죠. 적고, 정말로 그러니까. 음, too often repeated 같은 그 어서시원을 꾸며준다고 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repeated가 과거분사잖아요. 예, 그 과거분사에 이렇게 to often이 더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 개의 단어가 이루어져 있어요. 음, 영어에서는 두 개 이상 단어로 수식할 때 항상 뒤에서 꾸며주죠. 예.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대띠야라는 주장이죠.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네, that 이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타당하지 유효하지 않다. 않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요. At last, we English are showing an awakened interest in our mother tongue as something living and changing. 아침에 우리 영국 영국인이라고 네. 했죠. 우리 영국인들은 음, 그 people이라는 공대명사가 생략했다고 보세요. English란 말은 영국 의란 형용사예요. 음, 우리 모국어에 대한 각성된 흥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같은 점을 보여주고 터, 텅은 원래 살아있- 혀라는 뜻인데 네, 언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네, 살아있고 변화하는 무언가로서의 영어죠. 그리고 살아있는 무언가로서의 우리 모국어 이런 뜻이 되겠어요. as는 접사고요. 아니 전치사죠. 전명구로 해가지고 이게 결국 전명구가 되죠. 마트 통 빼준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This we see in many differing spheres spheres, i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 business and journalism, in film and radio, in school and university. 이것이 우리가 많은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많은 다른 영역에서 보는 예, 그런 식으로 분석은 가능하거든요. 여기 C 다음에 이 C가 타동한다 뒤에 목적어제가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가 필요했던 거를 보고 이렇게 분석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네. 근데 그 뒤에 버드 어떻게 돼 있어요? 동사가 안 나와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분석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이 this가 원래 C 뒤에 와야 되는데 앞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왜 뛰쳐나왔을까요? 이 this라는 것은 대명사잖아요. 부정보일까요? 신정보일까요? 부정보. 부정보죠. 영어에서는 구정보에는 가능한 한 앞으로 나가고요. 신정보는 가능한 한 뒤로 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볼 수 있다, 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정부. 여기서는 and가 뭐뭐 연결해줄까요? 내셔널과 로컬. 내셔널과 로컬만 연결해주기 때문에 가버먼트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셔널 가버먼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럼? 중앙정부로 해야 되겠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사업과 신문에서 이런 뜻이죠. 좀 그럴듯하게 옮기려면 경제계와 뭐 언론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영화와 라디오에서. 예. 학교와 대학. 이 여러 가지가 바로 스피어죠. 디퍼링 스피어즈. 여기 요거 보이십니까?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 문장 결을 뭐라고 부릅니까? 콜론이죠.
예. 콜론은 등호기하고 같아요. 음, 위아래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등호도 기호가 위아래가 똑같이 생겼죠. 음, 그렇게 외우세요. 음, 그러니까 동격이다 이런 얘기. 동격이라고 해가지고 동일한 건 아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2다. 1 플러스 1하고 2는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2하고 2가 같다. 이게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줍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아니죠. 동격이라고 해서 엄밀하게 똑같은 게 건 아니고요. 예. 동격이라는 건 사실 부연 설명을 위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서 필요한 거예요. 음, 동격이라고 명칭은 붙이지만 실제 기능은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좀 더 부연 설명,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음, 예. 그 다음에요. Let us all join freely in the quest and let us feel gladly in that intellectual joy of languages and studies, which is ours for the seeking every day of our lives. 이렇게 모, 모험, 모험에서, 모험에서 자유롭게 참, 퀘스트는 모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탐구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 여기는 더라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더가 왜 왔을까요, 여기? 여기서는 그러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디스나 데트가 약화된 게 더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더라는 것을 우리말로 굳이 옮겨주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이 데트는 그러한 탐구에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네, 해석해 줘야 되면, 주면 좋죠. 음, 그럼 탐구에 자유롭게 합류해보자, 참석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기쁘게 공유해보자. 예, 네. 그 지적인 즐거움, 예, 언어, 언어 언어 연구의 지적인 연구에 즐거움을 우리가 우리의 우리 삶의 예. 일상에서 자, 여기서 잘 보시면 of our lives는 everyday 꾸며주죠. 우리 삶의 그, 매일매일 이런 뜻이에요. 예, everyday는 원래 명사잖아요. 예, 이걸 명사로 분석을 하게 되면 명사는 문장 안에서 격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어나 목적어 예, 고역을 해야 되는데 예, 만약 그러면 seeking의 목적어를 처리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럼 우리 삶의 일상을 추구하기만 하면 문맥상 안 맞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부사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사로 처리하면 돼요. 어떻게 볼까요? 음, 우리가 우리가 for the seeking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단서가 이제 for the asking. asking은 요구하다죠. 예, 요구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에요. for the seeking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탐구하기만 하면 추구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죠. 추구하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이렇게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우리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추구하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언어의 언어 연구의 지적인 즐거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쉐어는 품사가 뭐죠? 동사죠. 네. 동사라고만 하지 마시고 동사의 경우는 그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 경우인지 그것까지 구별하기를 좀 원하는 거거든요. 쉐어는 여기서 품사 뭘까요? 타동사. 타동사죠. 그럼 목적은 뭘까요? 연습생은 지적인 즐거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인을 왜 왔을까요? 자, 쉐어인이라는 수거가 있는지 한번 보죠. 업무를 서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여하다, 뭐 참여한. 저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예. 여기 뭔 뜻일까요? 일단 이거 해석해볼까요? 이 처음 좋은 이제 TV. 그 TV를 켰다. 이때 이게 턴이 타동사잖아요. 돌리다. 네, 운이 그렇지. 전치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동사도 목적어를 필요하고 전치사도 목적어를 필요하거든요. 엄밀하게는. 아, 그러네. 네. 두 개가 필요한데 근데 더 TV는 하나만 나와 있어요. 예. 이 더 TV는 턴의 목적어일까요? 운의 목적어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턴의 목적어예요. TV를 돌려서 뭐에 연결한다? 전기에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부착, 접촉이라고 그랬죠. 접촉. 오늘날에는 TV가 리모컨으로 키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채널을 돌려가지고 예. 켰잖아요. TV의 TV는 뭐의 목적어다? 턴이 목적어다. 근데 턴온더 TV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쓰일 수가 있거든요. 턴온더 TV 이렇게 할 수 있고 턴더 TV 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의미상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뒤에 있죠? 더 TV가 뒤에 있죠. TV를 좀 강조할 때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뭐가 뒤에 있습니까? 온이 뒤에 있죠. 그래서 켰다는 걸 좀 강조할 때는 이렇게 써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치사의 목적어는 생략 가능하고 타동사 플러스 이렇게 전치사 있을 때는 이 뒤에 있는 이 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목적어일까요? 그럼 이게 쉐어의 목적어는 that intellectual joy of the language studies가 되고요. in 다음에 in 전치사인데 전치사도 목적어 필요하잖아요. 문맥상 알 수 있으면 생략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대개가 뭐 턴더 TV 원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일렉트리시티 써줘야 되겠죠. 그죠? TV가 처음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TV 잘 모를 때는 턴더 TV 온 일렉트리시티 이렇게 만약에 썼을 거예요 아마. 근데 TV 켠다는 거 이제 다 뭐 전기 연결한다는 거 다 알게 되면 굳이 이거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턴 온더 TV 하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원하는 거예요. 턴온이 왜 이렇게 켜다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일렉트리시티가 생략됐다 이런 것까지도 설명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네. 여기서는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수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그래서 전기에 연결한다는 건 상식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렉트리시티가 생략됐다고 보면은 볼 수도 있는 거죠. 턴 온 더 TV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인 다음에 다시 주어가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어가 뭐죠? 레더스니까 주어가 위가 되겠죠. 뭐뭐 하자 하고 하면은 주어가 위잖아요. 예. gladly,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share that intellectual joy of the language in ourselves. 즐거움을 우리 사이에서 나누자. 그런 정도 의미죠.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피났던 경우는 대개 주어가 다시 목적으로 들어올 때 사용되는 제기대명사인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거 이런 식으로 분석합니다.